뭘 부분 개념 생각서 안 해봤어. 먼저 풀면서 했어? 저 완전 그 맨 앞에 보이는 화학신형 아니 우리 생활? 선생님이 여기 독습해라고 했잖아. 어? 학교에서 어디 나가지 지금? 쌤 물건을 나가고 있어. 몰국은 나가고 있고 끝났어? 그러니까 반응식 아직 안 들어가고? 네. 왜 나 진도를 맞추려면은 분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갔다 온 거지? 은성이 책 있나? 규칙비 있어 없어? 없다고? 너 일단 에어드랍 켜. 기출비 먼저 보여줄 테니까. 기출비는 아 있다고? 그 선생님 단톡방에 올려준 거? 그거 맞는데 그 선생님 전체 본 보내줄 테니까는 잠깐 켜볼래? 지현아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거부터. 갔나? 얘들아 우리 기출비 풀어오는 거였잖아. 아닌가? 은성아 풀어봤어? 풀어봤어? 진짜야? 진짜야? 그거 짠 거 풀었어? 확실하고? 안 풀었다고? 너 이걸로 보는 거야? 파일로 보는 건 아니지. 굿노트로 보는 거지.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 조금 소통이 되니까 지금 풀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자기가 접근한 거랑 선생님이 그냥 바로 설명하는 거랑 느끼는 게 다르잖아. 그리고 문제 풀면서 개념 복습도 같이 해와야지 우리가 빠르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개념 복습한 다음에 개념 복습 한참 하다가 문제 풀려면 별로 못 풀잖아. 우리가 2시간밖에 없으니까. 그치? 선생님이 설명해야 할 때 부분만 이렇게 찝어오니까는 꼭 개념 복습하고서 우리 방학 때 했던 거 개념 복습한 다음에 꼭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 알겠지? 앞에 우리 개념 잠깐 복습하고 갈 테니까는 간단하게 우리 방학 때 했던 건데 잠깐 복습하는 거야. 라이트하게만 하니까는 당연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해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미리 수업하기 전에 먼저 혼자 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화학식량부터 먼저 봤을 때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안 붙이고서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탄소를 이제 12를 기준으로 하면서 단위 안 붙이는데 만약에 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들 붙이게 되면 걔는 이제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지. 원자량 자체에는 단위가 없다라고 했었어. 이런 문제 많은 거잖아. 탄소 원자랑 수소 원자랑 비교하거나 뭐 산소 원자랑 비교하거나 그렇게 상대적인 질량으로 함으로써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에 단위 안 붙이는 거잖아. 그렇지? 원자량 자체에는 단위가 없다라고 했었고 밑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한 거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을 외워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 분자량이나 화학식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단위 없는 거지 지금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을 더해서 나타내는 거고 화학식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온결합 화합물이 있을 때 각각의 원자량을 더해서 구해준다라고 했었지. 됐고 그래서 우리 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원자라든가 이온이라든가 분자 이런 것들이 너무 작으니까는 묶음 단위를 이용해 나타낸다고 했었어.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6.02 곱하기 10의 2상승계라고 했었고 NA로 나타낸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1몰인 거지. 1몰 같은 경우에가 NA계 똑같은 게 1몰이 NA계. 그러니까 문제에서 몇 몰이냐고 물어보면 몰수를 물어보게 되면은 답을 이런 식으로 몰로 나타내는 거고, 또는 분자수, 입자수, 분자수, 원자수처럼 뒤에 이거 수로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수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개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단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을 배웠지만은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식량계에 그램을 붙인다라고 했었지. 원자량이랑 분자량, 화학식량 자체에는 단위가 없지만은 뒤에 그림을 붙임으로써 1몰의 질량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 물질량, 그 물질의 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였었는데 결국에 세 가지였었잖아. 몰수랑 질량이랑 몰질량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몰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질량 같은 경우에는 몰수 곱하기 몰질량이라고 했었고, 몰질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고 해서 질량을 몰수로 나눠서 구한다.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 단위가 나와 있는 거잖아. 몰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몰 이렇게 되는 거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램을 쓰고, 몰질량 같은 경우에 그램 퍼 몰을 쓰는 거니까. 그럼 몰질량 같은 경우는 쭉 봤을 때 얘가 그램이고 몰인 거니까 단위 자체가 그램 퍼 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요거 세 가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었고, 그게 지금 2번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몰과 기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지? 아보가드로 법칙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활용될 때는 온도와 압력을 다르게 주는 경우는 없어, 화학원에서.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은 당연히 같은 건데,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은서가 뭐가 들어있는 거지? 나오나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치, 분자가 들어있는 거지? 같은 수에 분자가 들어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물어보는 게 뭐인 거야? 얘가 말하는 게 부피랑 결국에는 몰수 또는 입자수랑 비례한다는 거야. 같은 온도랑 같은 압력에서는 부피랑 입자수랑 비례하는 거야.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야. 그래서 이해되지?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가 0도씨 1atm일 때는 22.4리터로 정해진다라고 했었고, 그때 얘를 1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밑에 나온 공식 같은 경우에는 딱히 공식도 아닌 게 지금 몰수 구하는 건데, 만약에 0도씨 1atm일 때 기체의 부피가 33.0리터야. 그럼 얘를 22.4리터로 나눠서 1.5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딱히 공식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피랑 입자수랑 비례한다는 거야. 부피랑 몰수랑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주고, 그래서 4번에서 똑같이 각각 모든 그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CO2든 수소든 산소 분자든 상관이 없이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는 거지. 지금 전부 다 안에 입자수가 4인 거잖아. 그래서 정리한 게 이제 4번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런 팁 같은 것들도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이 문제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문제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봐봐. 우리 31번은 저번에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 간단하게. 선생님 모든 문제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설명할 것들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풀었더라도 조금 설명할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어떤 건지 잘 체크를 해주고, 그러니까 미리 풀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는. 그럼 봐봐, 31번 봐봤을 때 지금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원자량이 나와 있어. 근데 원자량의 정의가 뭐야?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뒤에 그램만 붙이게 되면은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 뒤에 그램만 붙이게 되면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원자 한 개의 질량이야. 근데 우리 한 개의 질량은 모르겠는데 6.02 곱하기 10의 233을 붙이게 되면은 그게 원자 1몰의 질량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원자량 자체는 단위가 없는 거라고 했었지 아까. 근데 여기에 그램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그램을 붙이게 되면 얘네들이 A 1몰의 질량, B 1몰의 질량, C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야. 뒤에 그램을 붙이면. 맞아? 근데 만약에 지금 먼저 한 개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0.5 A 그램, 6 A 그램, Y 그램이라고 하는 건 1몰의 질량인 거니까 1몰의 질량을 만약에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 몇을 곱해주면 돼? 1몰의 질량을 바꾸려. 1몰 같은 경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6.02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6 곱하기 10의 23승을 대강적으로 해주면은 얘가 1몰의 질량이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해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가 1몰의 질량이 된다는 거야. 지금 먼저 한 개의 질량인 거니까 여기다 얘를 곱해주게 되면은 요게 나와야 되겠지? 맞을까? 그러면은 계산만 해줬을 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게 되면은 10-1에다가 2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인 거네. 그럼 결국 1이 되겠네. 1이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주면서 6x가 되겠고 C 같은 경우에는 16이 되겠네. 얘는 6x가 되겠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이만큼의 개수를 곱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원자량인 거니까 얘가 0.5a고 얘가 6a고 얘가 y가 되겠지? 맞을까? 그래서 이해될까?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그럼 2가 나오네. a에 2를 넣어줬을 때 원자량이 여기다 써주면은 2가 되겠고 얘는 12가 되겠고 y 같은 경우는 16이라고 나와있죠. 16이 되겠지?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a에다 2를 넣게 되면 6x는 12인 거니까 x가 2가 되겠네. 그치? 기억 같은 경우는 좀 틀렸고요. y는 8a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2잖아? 그럼 a에다가 2를 넣게 주면 y는 16이네. y 16 맞잖아. 그치? y 16이야.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 앞으로는 많이 나오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화된 공식으로서 외우는 게 조금 중요한 건데 지금 1g에 들어있는 입자수라고 많이 해보죠. 분자수라고 하고 잘 정리해놔봐. 이렇게 분자수라고 하면은 여기 분자수라고 하는 거는 개수인 거니까 몰수의 개념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그럼 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야. 근데 1g이라고 했으니까 이 질량을 1g으로 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분자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는 의미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괜찮을까? 다시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의미가 이 분자수가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눈 건데 질량을 1g이라고 두면 결국에는 밑에는 몰 질량만 남는 거고 위에는 1인 거잖아. 결국에 결론은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거야. 분자량분의 1. 그렇지? 근데 만약에 1g에 들어있는 지금은 개념에서 안 했던 이제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는 거고 만약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는 건 맞는데 원자수인 거니까 그럼 분자 안에는 원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AB3라고 하면은 이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 같은 경우에는 4인 거잖아. 그치? 지금 AB3 만약에 한 개가 있다고 하면은 A 원자 1개, B 원자는 3개 존재하는 거니까 총 원자수가 4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라고 하면은 그냥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하면은 이 분자수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 곱하기 이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맞을까? 그러니까 표현상 쓰면은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물어보게 되면은 아 얘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는 거겠구나 라고 풀면 되는 거고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물어보게 되면은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는 값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일반화해서 우리가 굳이 유도할 필요 없이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했으니까 유도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이걸 적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얘도 봤을 때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물어봤어. 아 그럼 얘는 결국에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는 값인 거니까 분자량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지금 BA4 같은 경우에는 B가 지금 12인 거고 분자량이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2인 거니까 8에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CA2 같은 경우에는 16에다가 4를 더해주는 거니까 미안해. 이거 아니지. A가 2인 거니까 이거 1이 되네. BA4의 분자량은 분자량분의 1인 거니까 BA4의 분자량은 12에다가 A가 4만큼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16이겠지? 16분의 1인 거고 CA2 같은 경우에는 16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8분의 1이 되겠네. 근데 분자량분의 1인 거니까 역수 취해주면 얘는 16분의 1, 얘는 18분의 1이겠지? 얘가 지금 분자량분의 1을 써준 거야. 그렇지? 왜냐면 1g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얘를 봤을 때 지금 얘가 더 큰 거잖아. 16분의 1이 더 큰 거니까는 디귿 보기가 맞다.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3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봐줘야 되는 게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그만 1몰의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원자량이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로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물어본다 또는 원자수를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냥 일반화해서 공식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바로 공식처럼 쓸 수 있다는 거니까. 32번에 디귿 봐봐. 지금 1g에 포함된 X 원자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돼? 얘를 보자마자 아 얘를 써야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다음 37번 잠깐 봐볼까? 37번 봐봤을 때 얘 같은 경우 입자수가 가장 큰 거네. 그럼 H2O 지금 27g이 들어있는 분자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질량 나와 있는데 분자수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얘 물어보는 거잖아. 분자수 같은 경우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H2O 같은 경우는 18인 거니까 얘를 18g 몰로 나눠주면 되겠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3인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분자수인 거지 분자수? 몰수가 아니라 분자수인 거니까 2분의 3 NaK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 똑같이 16g에 들어있는 H 원자수 이번에 H 원자수인 거니까 CH4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6g/몰인 거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CH4 자체는 1몰이란 말이야. 근데 CH4 1몰 안에는 H가 4몰 들어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H 원자수는 4NaK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맞을까? 그 다음에 CO2 11.2L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22.4L로 나눠주게 되면은 CO2 자체는 지금 0.5몰 있는 거야. CO2가 0.5몰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분자당 산소 원자수는 2인 거잖아. 그 0.5몰 있는데 산소는 거기 안에 2개 들어있으니까 0.5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Na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맞을까? 은성아 진짜 이해되는 거야? 그럼 4번은 어떻게 돼? 왜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라고 되어 있네? 맞아? 나오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얘가 나왔잖아. 1g에 들어있는 하면은 얘 아니야?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하면은 우리 이렇게 구하기로 했었잖아. 이제 앞으로 맞을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어. 그럼 얘라니까 얘잖아. 그럼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를 해주면 되는 거지? 다시 지금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일반화할 거니까. 이렇게 공식처럼 쓸 거니까. 그럼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분자당 원자수는 몇이야? 5존의 분자당 원자수는 몇이라고 해야 돼? 이 분자당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니까 그걸 3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분자당 원자수가 3이야. 그 다음에 O3 같은 경우는, 오존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48인 거니까 48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될 거죠. 왜? 3이 분자당 원자수인 거고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48인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4번처럼 1g에 들어있는 무슨 수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분자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자수라고 하면 그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원자수 물어봤으니까 22.4L로 나눠주게 되면은 C2H6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몰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4분의 1몰 있는데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죠. 원자. 분자인지 원자인지를 구별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분자당 원자수가 몇이야? 그치, 8개 있는 거잖아, 하나에. 그럼 여기다 8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분자는 4분의 1몰 있는데 분자당 원자수가 8인 거니까는 이 같은 경우는 2NA가 되겠네. 2NA. 4분의 1이요. 얘가 지금 4분의 1몰인 거잖아. 22.4L로 나눠줘야지 얘가 지금 4분의 1몰이 되는 거죠. 1몰의 부피로 나눠줘야지만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거 지금 요게 아직 안 익숙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잘 기억을 해주고. 그럼 44번 와볼까? 44번 44번은 몇 번이야? 왜 3번인지 이해될까? 3번? 44번에 3번 했어? 이런 것들은 좀 내신에 잘 나오는데 이건 이제 지울게. 지금 원자량을 변경했을 때 13으로 변경하는 24로 변경하는 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원자량을 변경했을 때 우리 원래는 기준이 탄소 원자량을 12로 이제 정의를 한 거잖아. 근데 걔는 그냥 과학자들이 12로 정한 거지 24가 될 수도 있고 36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원자량에 야 이거 어디 여기든 뭐 어디다가든 잘 정리해봐. 원자량의 기준이 변화했을 때 어떤 게 변하고 어떤 게 변하지 않는지를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첫 번째로 변하는 거 있죠. 첫 번째로 원자량을 바꿨을 때 변하는 거 일단 정리 먼저 하고서 꼭 풀어야 돼. 그러니까 꼭 풀어야지 이게 바로바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이해가 되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일단 변하는 것부터 먼저 봐보자. 일단 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단위가 없는 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량의 기준이 원래는 12탄소를 10이라고 뒀었는데 그냥 24라고 둘 수도 있는 거잖아. 상대적인 값인 거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탄소를 24라고 둘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변화하는 거. 그러면 원래는 원자량 같은 경우는 탄소의 원자량이 12였잖아. 그렇지? 12였었는데 우리가 24로 바꿨어. 그러니까 원자량 자체는 바뀔 거야. 맞을까?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12탄소 우리가 탄소가 12인 건데 그때 산소는 몇이지? 원자량이? 16인 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탄소 기준을 24로 바꿨어. 그럼 산소는 원자량이 몇이 돼? 32로 바뀔 거잖아. 맞을까? 그러니까 원자량 자체가 바뀌겠지.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맞아?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을 합친 게 분자량이랑 화학식량인 거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이랑 화학식량은 원자량이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1번은 이해가 될 것 같고. 아보가드로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탄소의 원자량을 12로 뒀을 때 1몰의 질량이 12g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12g에 들어가는 탄소를 셌더니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였다는 거잖아. 맞아? 그랬는데 이제는 12탄소를 우리가 24로 뒀어. 그러면은 12탄소의 원자량 24라고 하면은 1몰의 질량이 24g이 되겠지, 탄소가. 맞아? 원자량이 그램 붙인 게 우리 1몰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는 1몰의 질량이 24g인 거잖아. 우리가 12g일 때는 여기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어서 24g이 1몰의 질량이 됐단 말이야. 그럼 24g 안에는 탄소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거의 2배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을까? 질량이 2배잖아.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개수도 2배가 돼야 될 거잖아. 예전에는 12로 뒀을 때는 얘가 1몰의 질량이어가지고 개수를 역으로 셌더니 6.06 곱하기 10의 23승 개였었는데 원자량이 바뀌었어. 또 다른 나라에서 24로 뒀어. 그때는 원자량이 1몰의 질량 24g 말이야. 24g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역으로 세주면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 12.04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겠지.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그럼 얘를 NA 개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 나라에서는. 얘를 NA라고 하겠지. 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원자량 자체가 변하게 되면은 아보가드로 수 자체도 변한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분석은 이해될까? 괜찮지? 나오나 괜찮지? 그래서 요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고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지? 그 다음에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질량이랑 실제 부피. 두 번째로 유도. 세 번째로 우리가 개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에 들어갔을 때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봐봤을 때 지금 실제 질량이나 실제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값인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체중계가 있다고 해요.
그럼 뭐 과학자들이 아무리 기준을 바꾸더라도 탄소를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은 실제 질량이라던가 어떤 부피 측정기에다가 두게 되면 실제 부피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야. 기준만 바뀌는 거지 실제 값은 바뀌는 게 아닌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원자량으로 둔 건 상대적인 값인 거니까. 그다음 밀도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밀도 같은 경우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잖아. 그러니까 밀도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으로 서로에 대한 비율만 구하는 거잖아. 질량이랑 부피. 만약에 실제 질량이랑 실제 부피는 당연히 안 변해. 근데 만약에 상대적인 질량이랑 상대적인 부피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얘네 두 개는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비율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2대 4로 바뀌었어. 그렇다고 해도 밀도는 바뀌는 게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밀도 자체도 변하지 않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탄소가 11로 뒀을 때는 우리가 산소가 16인 걸 아는데 탄소를 만약에 24로 두게 되면은 산소의 원자량이 32가 된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원자량 자체는 변해. 대신에 탄소랑 산소의 비율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닌 거잖아. 상대적인 질량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 1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 같은 경우에도 얘는 개수인 거니까 아보가드로 수 자체는 변할 수가 있지만은 원자수라던가 분자수 자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주는 거니까 1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 같은 경우에도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 두면은 이런 문제는 뭐 별거 아니라는 거지. 지금 바뀌는 게 아보가드로수랑 아보가드로수 바뀌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NH3의 분자량 바뀌네. H 원자 한 개의 질량 실제 질량으로 변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인 거지. 3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만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암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충분히 처음에만 이해하고서 나중 가서 암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보면 된다는 거고. 넘어가서 47번 잠깐 넘어갔을 때 (47번)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알잖아. 가와나의 1g 된 분자수라고 나타났어. 1g 된 분자수 위에 화면은 뭐라고 하는데 얘가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겠구나 라고 일단 써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1g 된 분자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었고 가와나가 x2랑 x2y 중에 하나래. 그럼 얘를 보고서 이미 보이잖아. 1g 된 분자수가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는 건데 x2랑 x2y 중에서는 분자량이 x2y가 더 큰 거지? 근데 x2y가 분자량이 크면은 분자량분의 1은 x2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나가 x2가 되는 거잖아. 다른 거 따라하고 있을까? 빠른가? 빨라? 재현아 빨라? 빨라? 봐봐. 1g 분자수가 분자량분의 1이라고 했었지 아까. 그렇지? 근데 x2랑 x2y면은 x2y는 y, x2에 y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자량 자체가 x2y가 더 큰 거지. 그럼 역수 취하면은 분자량분의 1은 x2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역수 취한 거니까. 그럼 얘가 1g 분자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분자량분의 1이라고 읽을 거잖아. 아까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럼 분자량분의 1은 x2가 더 크다며. 그럼 나가 x2가 된다는 거지. 맞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근데 심지어 지금 여기에 비율도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지금 가랑 나 같은 경우에 지금 분자량분의 1이 지금 7대 11이라는 거니까 분자량 비율 같은 경우에는 x2y랑 x2라고 했을 때 얘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1대 7이 되겠지? 맞을까? 역수 취한 거니까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11대 7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11대 7이라고 하는 거는 y의 원자량이 몇이라는 거야? 지금 기억에서 원자량을 물어봤으니까 x2y가 11이고 상대적으로 뭐 11x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11이라고 해도 됐잖아. x2y가 11이야. x2가 7이야. 그럼 y의 원자량은 몇이야? 그치 4가 되는 거지? 그럼 x는 얼마야? 3.5인 거잖아. x2가 7이라. 그럼 x 하나의 원자량은 3.5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y가 더 크네. 기형은 틀렸고.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가와나의 밀도비. 봐, 이것도 정리해보면은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은 당연히 주는 건데 거기서 밀도를 물어봤다 라고 하는 거는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거 한번 얘기했었지.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지. 근데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 맞잖아. 맞아? 같이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문제에서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 나왔는데 밀도를 주잖아? 그럼 걔는 분자량의 비를 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하고 지금만 이해하고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쓸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밀도비를 물어보잖아? 그럼 얘 분자량 물어보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앞으로는. 당연히 그냥 밀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너무 쉽잖아. 그럼 분자량 같은 경우 이미 구해놨는데 11대 7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맞다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밀도를 어떻게 구해? 부피랑 질량이 안 나와 있는데. 분자량비를 물어본다는 뜻인 거지. 밀도가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것도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졌을까? 1g당 얹었어?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라고? 어떻게 보여야 되나?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 어떻게 보여야 되지? 1g당 입자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고?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 이런 거지? 원자수를 걸어봤으니까 분자량분의 1에 분자 원자수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1번원에서 구하기로 했었고, 그럼 가랑 나가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11인 거고, 그럼 11, 7. 그다음 분자당 원자수가 가 같은 경우에는 3이네, 나 같은 경우는 2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로 21개, 22네. 나가 큰 거 맞네. 그렇지? 여기 뭐 하는 거지? 21대 22인 거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준 거잖아. 올려주는 거지. 그렇지? 21대 22인 거니까 가드라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밀도비를 물어봤으면은 얘는 분자량비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다음에 1g당 원자수라고 했으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얘가 48번 해봐봐. 48번. 48번 해봐봐. 58번? 58번 건져보자. 적분만 알릴 테니까 한번 해봐봐. 57번? 아니 이거 할 수 있어. 그래? 58번? 이거는 아무렇지 말고 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작을 못했어. 근데 일단은 부피 나와 있으니까는 저 나오면은 몰수 나오겠다. 몰수 나와 있고 그다음 전체 원소수 나와 있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28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얘 이상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잖아. 그렇지? 몰수가 지금 몰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원자수가. 근데 전체 원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체 원자수를 보여주면은 상대값이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원자수가 5잖아. 네. A 얘는 6이지. 얘는 모르겠는데 얘는 2 플러스에서 쓰네. 왜냐면은 여기 나와있잖아 전체 원자수. 그럼 얘를 해보면은 이거랑 맞네. 근데 이거 18이 나와있는데 얘 바로 18이네. 그럼 2 플러스 x 곱하기 2가 16이 되네. 얘가 16이잖아. 그럼 x 값이 나오는 거고 얘는 5인데 얘가 여기 5가 되는 거죠. 5가 돼. 약간 앞뒤. 그치 그치. 얘는 그냥 물음표인 거니까 모르는 거지. 더 크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기억이 왜 그렇게 되는 거? 왜 그렇게 결정해서 가는 나를? 응. 응. 근데 Y축은 질량이 있는 분자량이 아닌데 분자량이 엄청 작은데 몰수가 엄청 많아서 질량이 클 수도 있잖아. Y축이 분자량이라고 안 됐어. 만약에 분자량이라고 되어 있었으면은 그게 맞는 풀인데 분자량이 아니라 질량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48번 한번 봐볼까? 48번? 잘 푼 것 같은데 아직 문제풀이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러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48번 봤을 때 지금 원자량 그 AB2랑 A2B 중 하나라고 되어 있고 원자량이 A가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원자량이 A가 크다라고 했으면은 분자량 자체는 A2B가 큰 게 맞지? 그치? 그거까지 다 이해가 됐어. 근데 Y축이 지금 질량인 거고 X축이 부피잖아. 근데 분자량이 A2B가 큰 건 알겠는데 가랑 나중에서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교훈은 어떻게 구했어? 네? 가랑 나를 어떻게 확정 짓는 거야? 저기 원자량은 얘가 B보다 크다 해가지고 부피를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몰분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그렇지. 그 지금 교훈이가 얘기하는 게 이거인 거잖아. 결국에는 방금 밀도란 거잖아.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밀도인 거니까. 근데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 거냐면 부피분의 질량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가 대 나라고 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5V라고 나와 있고 질량이 W란 말이야. 근데 얘는 밀도잖아. 지금 밀도를 쓰고 있는 선생님이. 나 같은 경우에는 8V분의 2W란 말이야. 얘가 밀도의 비율인 건데 얘가 분자량 비율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여기 설명했잖아. 여기서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봤을 때 4V인 거니까 나가 더 크단 말이야. 그치? 나의 분자량이 더 크다는 말인 거지. 나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나가 더 크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나가 A2B가 되는 거고 얘가 AB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i, b2라는 거고 기체의 몰수 몰수 같은 경우에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나보다 뭐에 비례한다 했어? 이 자료를 보고서 뭘로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나 뭐에 비례한다 했지? 기체 몰수가? 기체 그냥 몰수잖아 얘는. 기체의 몰수인 거잖아. 기체 몰수 뭐에 비례한다 했어?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 했었지? 얘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랑 나를 봤는데 부피가 지금 나에서보다 크잖아. 그럼 나가 큰 거지.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 거니까. 맞아?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가 그냥 부피가 더 큰 거니까 몰수가 큰 거지. 그 다음 디귿에서 다시 또 계속 나오는 거야.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비율. 이번에 A 원자수네. 그럼 다시 써보면은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 이번에 분자당 원자수인 건데 A를 물어봤으니까 분자당 A 원자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가랑 나를 구하래. 그럼 몰질량분의 1을 먼저 해주면은 지금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밀도가 5대 4면은 봐봐. 밀도가 아까 5분의 1 대 4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은 분자량은 4대 5인 거지. 그렇지? 이거 계산했었지? 4대 5. 그 다음에 분자당 A 원자수 같은 경우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A 원자수가 하나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대 8이네. 5대 8. 그렇지? 5대 8 이게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다. 3번 되겠지? 다시 그러니까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라고 했으면은 분자량분의 분자당 A 원자수를 구해주는 건데 분자량은 어떻게 구했어? 아까 밀도의 비율이 5분의 1 대 4분의 1이었는데 밀도의 비율이 분자량의 비율이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분자량분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역수 취해주면 4대 5일 거잖아. 그렇지? 그럼 4대 5 여기 쓴 거야. 그냥 분자당 A 원자수는 여기 3개인데 하나, 얘는 2개인 거야. 그럼 여기다 곱해주고. 그러니까 5대 8인 거지. 5대 8. 그렇지? 틀렸다라고 가지고 좀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 10분만.